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학폭. 정말 부모님들의 큰 과제고 또 학생들 본인들한테도 엄청난 삶에 영향을 주는 학폭입니다. 피해자가 돼도 문제고 가해자가 돼도 문제고 문제가 터지면 그냥 그 자체가 문제인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학교 폭력 주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자, 형사 완전 정보. 오늘은 학교 폭력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학교 폭력 개념과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에서 말하는 학교 폭력이 뭘까요? 사실 그거 정확하게 살펴보신 부모님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학교 폭력 정의되는 규정을 한번 볼까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것도 포함되네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뭔가 행동들이군요. 폭력적인 행동,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강제적인 심부름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학생에게 그런 게 있었죠. 빵 셔틀 이런 것들이요.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게 발생이 된다?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일까요? 학교 안에서만 발생되는 게 학폭이다? 아니죠. 그게 학교만의 교내에서의 다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한마디로 폭력 장소보다는 행위와 성격,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고 학생이 한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학교 폭력 인정과 관련돼서는 어떨까요? 피해 신고가 되면은 무조건 학폭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주관적이죠. 학교 폭력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 사이에서의 모든 갈등, 학폭이야! 이러면은 학생들은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게 되겠죠. 학생들 사이에서의 다툼은 무조건 학폭이야! 이렇게 의의하는 것도 꼭 옳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 3조가 이런 경고 문구를 넣어놨어요. 자,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법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또는 가해자라고 보이는 학생의 권리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주지방법원에서 2021년도에 판결한 사안이 있었어요. 학교 생활 중에 발생한 모든 갈등이 학교 폭력은 아니다. 자, 부산지방법원에서도 2019년도에 나온 말이 판결에서 일상적인 언쟁이나 사소한 말다툼 이런 것들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법에서 열거한 정도에 해당되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간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학폭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학폭이라고 한다면 뭔가 범죄에 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의 기준으로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가, 그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 행위 자체를 봤을 때 형사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 갖췄나? 이게 아마 2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오해, 과실, 감정 싸움 이런 것들보다는 객관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나이입니다. 연령이죠. 이에 따른 법적 처리 차이가 있는데요.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질 때 소년법과 형사법이 중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연령별로 좀 구분해 볼까요? 만 10세 미만, 여기는 형사 책임이 없습니다. 자, 10살부터 14살 미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부르죠. 웹툰도 나올 정도로 아주 형사처벌 안 받는다라는 거를 막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요. 10살부터 보호처분 받기 시작하면 법원은 이 친구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생각보다 4년 세월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으로 한 번 정도 선처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소년법원의 컨트롤을 받다가 결국은 범죄소년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 14세를 곧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만 10세와 만 14세 이 두 가지 구분이 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 나이가 몇 살이냐? 19세를 곧 맞이한다.
아니면 아직 10세, 10살이 안 됐다, 14살이 넘었다, 이러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생일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뭐 무조건 한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거죠. 자,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 형사책임 연령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아야, 내가 몇 살부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본인 또는 자녀분의 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형사 완전 정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학교 폭력은 장소 자체보다는 행위와 결과로 판단되고 그 척도는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 둘째, 모든 분쟁이 학교 폭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교 폭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은 날로 신중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자, 3번째,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니까 초기에 제대로 된 판단과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서 만 19세가 되기 전에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괜히 막 거짓말하고 일이 커져갖고 형사사건화되고 형사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 친구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자, 사안 관련돼서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나이다라고 착각을 해갖고 본인들이 막 14세 아직 촉법이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미 생일이 빨라서 3월달, 2월달 막 통과된 거예요. 그럼요? 범죄소년 돼요. 그러면 혼자만 엄청 처벌받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아이들, 학생들 간의 감정 처리의 문제이자 동시에 법의 문제가 됩니다. 감정만으로 판단하자니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개입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라고 하자니 그것도 좀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니까 어려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과연 이걸 실수로 볼 것이냐, 또는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서 제재만 하거나 야단만 치면 될 것이냐. 자,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법의 언어로 그 아이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해줄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판단의 문 앞에서 아이 혼자, 부모님 혼자 고민하고, 아이는 매일매일 그런 피해 상황에서 피해인지도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견디고 있고, 또는 반대로 가해 학생은 이게 얼마나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위험성을 모르고 장난이라 생각하고, 자, 이런 판단의 문 앞에 혼자 서시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 제가 누구라고요? 형사 완전 정복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흔들리는 밤에도 우린 멈추지 않아. 답은 실수가 아니라 다시 생각할 기회야. 다음 주 토요일 밴드가 정해졌대. 리듬 위에서 배움의 박자도 맞춰볼래. 답을 쓰기 전에 먼저 물어봐. 이 문제는 나에게 뭘 말하고 있나. 글자 속에 숨어있는 의미의 미로. 정답보다 깊은 건 왜라는 질문이로. 틀렸다고 멈추지 마. 그건 단지 다른 길의 중이야. 답 놓든 내 맘에 지도. 길을 잃어도 괜찮아, 다 의미가 있어. 답은 잠시, 생각은 영원히. 그게 네 공부의 리듬이 I feel it slowly. 왜 맞아 내 맘에 지도. 길을 잃어도 괜찮아, 다 의미가 있어. 답은 잠시, 생각은 영원히. 그게 네 공부의 리듬이 I feel it slowly. Yeah. Yeah. 교과서를 펼치고 참고서를 찾아. 지식은 멀리 있지 않아 손끝에 딱. 정답은 목적지가 아니야, 그건 단지 생각의 흔적이야. 천천히 해도 돼. 시간은 널 기다려줄 테니까. 힌트는 길잡이일 뿐. 답은 네 안에서 자라나니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 사이엔 네 성장의 증거가 있어.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해지는 중이야. 답 놓든 내 마음에 지도. 길을 잃어도 괜찮아, 다 의미가 있어. 답은 잠시, 생각은 영원히. 그게 네 공부의 리듬이 I feel it slowly. Yeah, yeah, feel it slowly. 난 아니야. 오늘의 오답이 내일의 통찰이 되고, 오늘의 질문이 내일의 답이 된다. 그러니 답보다 생각. Think before you write. 답
괜찮아 다 의미가 있어 답은 잠시 생각은 영원히 그게 네 공부의 리듬이야 feel it slowly No turn 내 정해지던 길을 잃어도 괜찮아 다 의미가 있어 답은 잠시 생각은